밤에 깨지 않고 푹 자는 비법, 바나나 한 개의 힘. 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세 생활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들었다 싶으면 한두 시간도 안 돼서 화장실 때문에 눈을 뜨게 되는 밤들. 그렇게 밤에 2번, 3번씩 화장실을 가고 나면 아침에 눈을 떠도 잔 것 같지가 않죠. 낮에는 계속 피곤하고 머리도 멍하고 어지럽고 걷다가 휘청거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야간요, 그러니까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문제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안 되는지, 거기에 더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바나나 한 개가 정말 야간요와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간요, 언제부터 문제일까? 먼저 기준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잠자는 동안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비교적 흔한 편입니다. 특히 물을 좀 많이 마신 날, 저녁에 수박이나 국물 음식을 많이 드신 날에는 한 번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밤에 2번, 3번 이상 계속 깨서 화장실을 간다. 그것도 거의 매일 반복된다. 이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몸이 보내는 점검이 필요합니다라는 빨간불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야간요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첫째, 수면의 질이 무너집니다. 깊은 잠, 뇌가 회복하는 수면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계속 깨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도 실제로 회복되는 잠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어두운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속도를 잘못 조절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엉덩이 골절,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 삶의 질을 한 번에 떨어뜨릴 수 있는 큰 사고입니다. 셋째,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 집중력, 기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다 이렇지 하고 넘기기보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를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간요는 왜 생기는 걸까요? 야간요는 원인이 한 가지만 있는 경우보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축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 흔히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지금은 물을 아껴 써라라고 신장에 신호를 보내서 소변으로 나가는 물의 양을 줄여줍니다. 원래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낮보다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밤에는 소변이 덜 마렵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밤 시간대 호르몬 리듬이 깨지거나 분비량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왕창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 자체가 많아진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야간 단요라고 부릅니다. 잠을 어떻게 자든 몇 시에 누워도 밤새 신장이 공장처럼 계속 소변을 찍어내고 있는 상태라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광이 소변을 오래 많이 못 버티는 경우. 방광은 말 그대로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죠. 이 주머니가 충분히 늘어나서 저장을 잘해야 자주 안 가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이 약해지거나 전립선 비대증, 여성의 경우 출산이나 호르몬 변화 또는 과민성 방광, 방광염 같은 문제가 겹치면 방광 용적이 줄어든 것처럼 조금만 차도 가득 찼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고 밤에도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호가 너무 예민하게 와서 계속 깨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밤에 한 번에 올라오는 경우. 낮에 서 있거나 앉아서 오래 계시는 분들, 심장이나 혈관, 콩팥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간단히 말하면 몸의 수분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 방향이 바뀌면서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혈관 안으로 쭉 빨려 올라와 심장을 거쳐 신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신장은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네 하면서
그 물을 소변으로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안 그랬는데 자기만 하면 소변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세 가지, 호르몬 리듬, 방광 기능, 다리 부종이 서로 얽히면서 야간뇨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기본 관리법을 말씀드릴게요. 바나나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바꿔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기본 습관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첫째, 저녁 이후 수분 조절입니다. 완전히 물을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탈수를 막기 위해서 낮 동안에는 충분히 마셔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국물, 수분 많은 과일, 찬물, 차,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가능하면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오후 늦게 다리를 한 번씩 올려주는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 후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서 밤에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벼운 발목 운동, 종아리 쥐어짜기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정맥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커피, 녹차, 콜라, 에너지 음료는 우리 몸에 일종의 이뇨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은 처음엔 졸리게 만들지만 몇 시간 뒤에는 깨게 하고 소변도 더 자주 마렵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 이후의 커피와 술은 야간뇨와 수면의 질, 두 가지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나나라는 작은 도구를 부드럽게 끼워 넣으면 조금 더 편안한 밤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바나나 한 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바나나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닙니다.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 트립토판, 그리고 적당한 탄수화물까지 숙면과 근육, 이완을 도와줄 수 있는 재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자연이 만든 수면 보조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째, 칼륨. 칼륨은 몸 안에서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부종이 잘 생기고 혈관이 긴장 상태가 되는데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과 신경의 흥분 상태를 조절해 줍니다. 특히 밤에 다리쥐가 자주 나는 분들, 쉴 때에도 근육이 계속 긴장되어 있는 분들에게 칼륨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이 경직되면 몸 전체가 긴장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잠도 깊게 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느슨해지고 편안해져야 우리 뇌도 이제 자도 되겠다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둘째,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종종 이완의 미네랄이라고 불립니다. 근육이 수축했다가 다시 풀리는 과정에 꼭 필요하고 신경 전달에도 관여해서 우리 몸을 잔잔하게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자꾸 뭉치고 눈꺼풀 떨림이나 다리쥐가 잘 생기고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아주 많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하루에 1개 정도 먹었을 때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양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트립토판과 비타민 B6 수면에서 정말 중요한 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잘 준비를 해라. 우리 뇌에 이렇게 알려주는 일종의 어둠의 신호등 같은 호르몬입니다. 이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 그리고 그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바나나에는 이 트립토판과 비타민 B6가 들어있습니다. 트립토판이 몸에 흡수되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밤이 되면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슬슬 졸릴 시간이야라는 부드러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비타민 B6는 이 변환 과정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물론 바나나 하나 먹었다고 수면제처럼 바로 푹 잠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면을 유도하는 재료들을 자연스럽게 공급해준다는 점에서 야간뇨로 인해 쉽게 깨어버리는 분들에게 한번 활용해 볼 만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수분은 적당히 포만감은 충분히. 또 한 가지 장점은 바나나의 수분 함량입니다. 수박, 참외, 배 같은 과일은
수분이 80에서 90%에 달합니다. 밤 늦게 드시면 그 수분이 한 번에 방광으로 몰리면서 소변을 급하게 채워버립니다. 반면 바나나는 수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섬유질과 탄수화물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는 든든하게 채워주면서도 물 자체를 잔뜩 붓는 느낌은 줄어들게 해줍니다. 밤에 허기져서 깨는 분들도 계시죠. 허기와 소변 두 가지가 합쳐지면 더 쉽게 잠에서 깨어버립니다. 이럴 때 기름지고 자극적인 야식 대신 바나나 한 개로 혈당을 너무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공복감도 달래고 수면 재료도 공급해주는 것,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이제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드릴게요.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몸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전후 대략 5시에서 7시 사이에 바나나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가벼운 간식으로 바나나 1개, 7시쯤 저녁 식사 9시에서 10시 사이 취침 준비. 이렇게 되면 잠자리에 들 무렵 멜라토닌 관련 신호가 올라오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넘어가기 조금 더 쉬워집니다. 반대로 밤 9시, 10시 이후에 너무 늦게 바나나를 드시면 당분 때문에 잠깐 각성이 오기도 하고 소화 활동이 늦게까지 이어지면서 잠이 더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의 바나나가 좋을까? 바나나는 익는 정도에 따라 성질이 꽤 달라집니다. 초록빛이 많이 도는 바나나는 전분이 많고 소화가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노란 바탕에 갈색 반점이 살짝 있는 바나나, 전분이 어느 정도 당으로 바뀌고 향과 맛이 가장 좋으면서 소화도 비교적 편안한 상태입니다. 겉이 거의 갈색으로 변한 바나나는 당분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 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에 갈색점이 살짝 있는 정도, 중간 정도 익은 바나나를 선택해 중간 크기 1개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것 피하면 좋은 것. 함께 곁들이기 좋은 건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 1개와 소량의 아몬드 5개에서 7개 정도를 저녁 간식으로 드시면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밤 늦게 수박, 참외, 맥주, 국물라면처럼 수분이나 염분, 자극이 많은 음식은 야간뇨와 숙면 두 가지 면에서 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유와의 조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지만 당뇨가 있거나 배가 더부룩해지기 쉬운 분들은 밤에 우유까지 더하면 칼로리와 소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나 단독 또는 바나나와 소량 견과류로 가볍게 시작해보시고 본인 몸에 맞는 조합을 찾아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누구나 먹어도 될까요? 좋은 음식도 누구에게 어느 정도가 중요합니다.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주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바나나는 건강한 과일이지만 당분이 적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이 불안정하다면 저녁 늦게 바나나를 추가하는 것이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하는 신장 질환 환자분들에게 바나나 같은 고칼륨 식품은 혈중 칼륨을 너무 높일 수 있습니다. 심하면 부정맥 위험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가 필요합니다. 칼륨을 높이는 약을 드시는 분들, 예를 들어 일부 혈압약, 칼륨 보충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음식까지 더해지면 칼륨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바나나나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입 주변 가려움, 입안 붓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하신 어르신이라면 하루 1개 정도의 바나나는 대체로 안전한 편이지만 이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한테 맞는지를 꼭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에 한 번 깨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흔할 수 있지만 2번, 3번 이상 깨는 것이 대부분의 날에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야간뇨 뒤에는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야간다뇨, 방광이 저장을 잘 못하는 방광 기능 문제, 다리 부종에서 올라오는 체액 이동, 그리고 심장, 콩팥, 전립선, 수면무호흡증 같은 기저 질환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 비타민 B6가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 혈압 안정, 수면 호르몬 재료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보조 도구입니다. 하지만 바나나 하나만으로 모든 야간뇨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녁 수분 조절,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 다리 부종 관리, 규칙적인 수면 습관, 필요시 약물 치료와 기저 질환 조절, 이 모든 것 위에 바나나가 격가지로 더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요즘 밤마다 2~3번씩 깨는데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혼자 참고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에 한 번은 꼭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문진, 소변 검사, 혈액 검사만으로도 놓치고 있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생활 습관 조정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변화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의 밤잠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 옆에 바나나 1개 올려두시고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천천히 드셔보세요. 야간뇨 때문에 2~3번씩 깨던 밤이 조금씩 줄어드는지 몸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생활 습관,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계속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